생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안녕하세요. 불소소 진행을 맡은 이모셔널 PAP 봄봄입니다. 40화 모방을 시작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모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리뷰 댓글을 먼저 읽고 갈게요. 고물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유난히 웃음소리가 많았던 이번 화 정말 잘 들었습니다. 사전적 의미와 상관없이 가치를 만들어내는 모든 활동이 생산이라고 생각했어요. 일상 속에서도 무의식적으로 생산할 때가 많죠. 외식 대신 요리를 하는 것도, 청소를 하고 전구를 갈아 끼우는 것도, 혼자 보는 일기 쓰기도 모두 생산이라 생각해요. 좋은 이야기 많았지만 특히 게스트 오쟁님이 말씀해주신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기록하는 도구로서 작품을 만든다는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어떤 생산활동을 얼마나 하는가가 곧 그 사람 자체를 보여줄 수도 있는 거군요.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봄봄님과 피님의 일상화되어버린 생산활동 불소소 팟캐스트 응원합니다. 라고 남겨주시면서 가로에 또 추가로 써주신 게 관종인가 고민하실 때 참으로 귀여웠습니다. 관종이라기보단 생각을 공유하는 기쁨과 일에 대한 만족감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관종 아니시라는. 봄봄님 관종 아니시니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응원의 댓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갑자기 방송을 하다가 문득 나 그럼 관종이었어 이러면서 너무 당황을. 근데 그게 관심받고 싶은 종족을 뜻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인간의 특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나쁜 말은 아닌데 그쵸. 우리가 자꾸 그 단어를 쓸 때 약간 쟤 너무 관심받고 싶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자꾸 그 단어를 쓰다 보니까 그 단어의 이미지가 과도하게 관심받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느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댓글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약간 애청해주시는 고물님의 사연을 읽어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16번째 행동 시리즈 모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제 생산도 마찬가지였지만 모방도 좀 다양한 형태의 모방 행동을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사실 우리가 모방이란 딱 단어를 들었을 때는 나는 모방한 적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살면서 되게 다양한 형태의 모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취향을 담는 거에서부터 누군가를 따라하는 거 아니면 디자인이나 기술 같은 것들을 모방하는 거 다 포함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좀 폭넓은 의미의 모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은 기본적인 어떤 의미를 먼저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모방은 크게 다른 걸 본뜨거나 본받는다의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행동적으로 만약에 봤을 때에는 사회 집단의 어떤 구성원들 사이에서 의식적이나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행위의 하나? 그래서 어린아이가 어떤 학습 과정을 거친다던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떤 것이 유행을 한다거나 전통의 어떤 것들을 답습하고 계승한다거나 하는 범주까지도 다 모방의 카테고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정의 내린 것들은 이제 다른 개인이나 혹은 동물의 행동을 관찰하고 이것에 자극이 돼서 그와 닮은 행동을 하는 과정 아니면 타인의 존재에서 지각된 어떤 행동 양식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내가 재현하는 행위를 기본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뭔가 친구나 부모나 뭐 이런 것들의 행동을 답습했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전부 그러니까 성장 과정이 내내 일어나는 행동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왜 그 흔히 속담에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네. 어렸을 때 근데 하게 되는 그 아주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무의식적으로 나온 행동들. 근데 그것들이 보통 대부분이 보면 부모님이나 그러니까 가깝게 지내는 사람을 되게 거울 효과라고 하나요? 반사적으로 보여지는 행동들? 그것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어렸을 때 만약에 제가 할머니랑 만약 자랐으면 할머니 말투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 장사를 하시면 아이가 일찍부터 약간 그런 손님을 상대하는 맞아요. 그런 스킬을 배운다든지 그런 것들이 진짜 모방이 시작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다 이제 그런 형태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모방이라는 말 자체가 본래 그 되게 철학적인 개념에서 파생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회화나 문예를 고찰하고 평가할 때 그 원리로서 받아들인 미메시스라는 단어를 근대어로 번역을 한 것이 모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중세에는 이제 기독교적인 그런 어떤 사상 때문에 약간 자취를 감췄지만 르네상스 시기에 이제 인문학적으로 어쨌든 풍성하게 연구가 되고 그런 것들이 배경이 되다 보니까 다시 이제 예술 제작의 어떤 주요 원리로서 모방이라는 것들이 기조를 이루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하시니까 저는 예술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예술의 사조들이 보통 시대적으로 어떤 게 흥하면 네네.
그거에 약간 반항심으로 또 반대적인 게 그 다음 시대에 나타나고 그거에 또 반대적인 게 그 다음 시대에 나타나고 뭐 모더니즘도 그런 식으로 네. 됐지만 그런 반대적인 것도 결국에는 모방을 거쳐서 약간 나오는 어떤 현상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따라하면서도 이걸 싫어하기도 하고 난 좀 다른 길을 갈 거야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그 전 거를 흡수한 상태로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런 그쵸. 것들이 아닐까. 이 세상에 완전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조금의 어떤 모방도 없이 완전히 새로운 것이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그린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의 그림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그림을 모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그거는 또 자연을 모방하는 또 어떤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 완전한 모방이 없음이 있을 수 있나? 완전한 창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모르겠네요. 갑자기 또 그쵸? 헷갈리기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왜냐면 우리가 항상 이런, 그러니까 되게 뭐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일상적으로 따라했네, 만회를 가지고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잖아요, 요즘에도. 그럼 그렇다면 원조의 원조는 뭐지? 이런 얘기들 많이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갑자기 저 원조집 간판들이 막 생각이 났어. 막 식당에 원조 원조집. 국밥 뭐 이런 거. 그런 것 또한 사실은. 그쵸. 그 원형으로 다시 넘어가면. 근데 그런데 맛집 거리 가면 다 원조라 그래서 진짜 원조가 뭔데? 다 원조라고 하는데 진짜 원조는 저 집이야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네요. 갑자기 우리 모방하다 원조집 얘기가 나왔어. 모방과 원조도 약간 관련이 있는 단어죠. 네. 지금 이제 예술 용어에서 나오는 것들로 계속 얘기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미학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모방을 놨을 때 크게 두 가지로 그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가 이제 어떤 내적이나 주관적인 체험을 모방하는 거, 표출하게 하는 형태로 하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완전히 사실을 모방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말씀하신 자연의 형태들을 그린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앞서서 저희가 뭐 이제 행동적인 거 어린 아이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심리학 용어적으로 봤을 때 모방이 역시 그런 의미로 관찰된 타인의 행동을 재현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로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행동이 이루어지는 걸 관찰하고 해당 행동을 배우는 것으로 개념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모방 반응이 신생아부터 성인까지 되게 빈번하게 관찰되는 현상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제 신속하게 그러니까 빠르게 사회적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기제로 모방을 여긴다고 심리학 용어에서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쵸. 또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것을 뭐 과거의 것을 이렇게 습득하면서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방이 굉장히 우리 삶 속의 일상의 그냥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의 개인적인 얘기로 피님은 누군가를 따라한다거나 모방이라고까지는 아니더라도 모방이 따라하는 거죠? 그러면 잠깐만. 아니 너무 그렇죠. 모방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 단어가 주는 무게감? 아니 무게감이라고 표현한 게 맞나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가볍게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아서 누군가를 따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그게 뭔가 명확하게 딱 한 사람을 찍어서 한 어떤 형태를 찝어서 그것만을 따라했느냐고 하면 아니라고 대답을 하겠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엄마의 행동을 따라하고 친구들의 취향이 나한테 흡수되고 TV에 나오는 연예인이 입었던 옷, 행동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한테 흡수됐을 거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연예인을 따라한 스타일이 있나요?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요? 네. 또 이거 얘기하면 또 되게 옛날 사람 같을까 말 못하겠는데 김희선 씨가 한참 드라마에 되게 메인 주인공으로 나오면서 하던 그 시절이 있었거든요. 막 토마토 이런 드라마. 토마토가 아니었나? 맞아요. 지금 맞아요? 머리띠 얘기하시려고 그런 거죠? 지금 이 얘기 피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곱창 밴드, 머리띠 막 이런 거 다 막. 그러니까 그게 그건 것 같아요. 김희선이 해서 따라하고 한 거라기보다는 김희선 씨가 함으로 인해서 이 10대들에게 유행이라는 게 생겨버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머리띠가 예뻐서 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게 사실은 어떤 과정으로 영향을 받았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네네. 김희선이 머리띠 했으니 나도 하고 싶어는 아니었지만
드라마를 봤을 때 예쁘다고 느꼈는데 내 친구도 예쁜 걸 하고 있었고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좀 거치면서 어느 날 내가 머리띠가 갑자기 사고 싶어진다면 네. 친구의 영향과 연예인의 영향을 다 받았다고 또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결정적으로 막 제가 따라한 어떤 대상은 없지만 그런 식으로는 굉장히 많은 사람의 많은 것들에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는 집에 엄마가 젊으셨을 때 그렸던 일러스트 같은 것들이나 그 약간 옷을 만드는 그런 복장 학원을 다니셨는데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때는 엄마가 다 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자라면서 아, 나도 디자이너가 돼야겠다. 의상을 전공해야겠다. 그러니까 엄마를 따라한 게 굉장히 진로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사실 지금 지나고 나보면 그건 엄마의 재능이었다. 내 재능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요즘은 하지만 어릴 때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주변 환경에서 내가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모방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옷 만드시는 모습, 미싱 하시는 모습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만화책보다는 잡지를 더 보게 되고 그런 현상들이 약간 연이어서 있었던 것 같고 사실 친구들 사이에서 서로 따라하는 그런 것도 많잖아요. 근데 저는 어릴 때는 그런 거 좀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고르고 골라서 다이어리를 되게 비싼 거를 하나 샀어요. 근데 약간 애매하게 친한 친구 있잖아요. 약간 적당한 거리가 있는 친구가 따라 샀어요? 따라 산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거 끝까지 썼어요? 썼는데 아, 지금 표정 너무. 나 못된 행동을 했어서 이걸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요? 버린 거예요, 친구 거? 아니요. 그러면? 다른 친구한테 가서 쟤한테 내 거 따라 산 거냐고 물어보라고. 되게 그래서요? 유치했죠. 대답 들었어요. 그 이후는 기억이 안 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옷 같은 게 예쁘면 친구들이 나도 이거 살래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근데 어릴 때는 그게 너무 그렇게 싫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별로 그런 게 없었어가지고 그냥 같은 거 사도 뭐 별로 그거 없었는데 제 주변의 친구 중에도 그걸 정말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커플룩 이런 것도 이렇게 똑같은 아이템을 맞춰서 입어본 저도 그건 적은 싫어요. 커플룩은 싫어요. 없고. 진짜세요? 한 싫어, 번도 해본 싫어. 적 없어요? 없어. 커플룩은 없습니다. 한 번도 후드티 운동화 한 번도 없다고요? 똑같은 거? 운동화. 아니 같이는 안 왠지 입고 다닌 것 같은데. 왠지 본범님은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갑자기? 자전거 탈 때 커플룩 안 입었다고요? 안 입었어요. 와, 또 이렇게. 지금 여기 과거사 털이에요, 오늘. 죄송해요. 하여튼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큰 운동화 유행했을 때도 저랑 친한 친구들은 서로 각자 다르게 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행을 하면 그런 아이템을 사긴 사는데 서로 각자 다른 느낌의 큰 운동화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좋았지 완전 똑같은 모델에 똑같은 디자인 같은 거를 공유하는 거는 좀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고 사실 그 모방이라는 거를 얘기할 때 이분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좀 생각을 했는데 일하면서 만났던 디렉터 분이 한 분 계시죠. 네네. 우리 같이 만났죠. 근데 이분을 따라했다는 표현이 맞을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분을 따르긴 했었죠. 그리고 뭔가 처음에는 어렸을 때 처음에 사회에 나와서 이분을 처음 뵀을 때는 뭔가 그러니까 디자인 같은 쪽의 계열에 내가 일을 하게 됐는데 내가 생각한 어떤 로망과 이 현실이 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회의감 같은 거를 가지고 있을 때 이분을 뵙게 됐는데 그냥 저는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이 어떤 일을 하시고 정확히 어떤 경험을 가지신지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렴풋한 마음에 나도 저렇게 자기 생각을 일에 적용시키는 일을 하고 싶다. 나도 저분처럼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회가 돼서 그분한테 일을 배우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생겼고 또 어떤 방황하던 어떤 시간 중에는 그분한테 전 당신처럼 되고 싶었어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았고 그분이랑은 나는 경험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타고난 기질도 달랐다는 거를 좀 뒤늦게 알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일할 때는 그래도 약간 동력이 되는 거나 비전을 품기 위해서는 뭔가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해야 좀 그런 게 생기잖아요. 근데 그분을 좀 따라하고 싶어 했던 마음이 한켠에 있었던 것 같고, 사실 지금에 와서는 누군가를 막 따라한다는 것보다는 뭔가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들여다보는 시간이 너무 20대 때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30대에 와서는 그런 것들에 더 집중을 많이 하면서 바깥의 어떤 외부적인 것들을 경험하는 거를 흡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이걸 따라했다고 다 얘기 포함할 수 있는 건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딱 어떤 절대적인 기준점에 누군가를 뭐 따라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저희도 또 저희의 나름의 세월과 나이로 살아온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완전한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은 없을 테고, 네. 대신에 그걸 가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는 뭔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은 조금씩 이제 뭐 완전한 모방이 아니더라도 그걸 좀 참고하면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삶은. 그러니까 그 디렉터분이랑 저랑 인생이 전혀 다른 결이고 전혀 다르지만 그냥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 외에 다른 사람들한테서는 저 사람처럼 살고 싶지 않아라는 느낌을 전 더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면서도 회의감도 들고 약간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분은 적어도 그런 느낌보다는 어쨌든 저한테 동력을 제공해줬다는 점에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제가 따르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네, 본범님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를 따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모방이 가장 처음 일어나는 건 이제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부모하고의 관계에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라면서 가장 많이 모방을 한 대상이 이제 엄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다들 왜 그런 경험 한 번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화장대에 화장품 같은 거 이런 거 한 번씩 발라보고, 엄마 구두 같은 거 한 번 신어보고, 막 엄마 귀걸이나 목걸이 같은 거 막 둘러보고, 그런 어른 흉내를 내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외형의 치장이 엄마와 가깝게 하면서 스스로가 되게 어른이 되는 거라고 느껴지는 행동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엄마 아빠 놀이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역할 놀이 하는. 그런 형태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모방? 그러니까 그러네요. 뭐 의사, 병원 놀이, 무슨 학교 놀이 다 그게 모방이네요. 생각해보니까. 시장 놀이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인 역할을 미리 내가 그냥 어렴풋이 따라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 경험들을 통해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사회적인 그 진짜 역할 같은 것들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모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저도 역시나 이제 정확히 누군가를 막 따라한다기보다 누군가가 너무 되고 싶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건 없었던 것 같기는 해요. 뭐 명확하게 누구 딱 한 명을 집어놓고는. 근데 이제 살면서 지내면서 시기에 따라서 누군가가 멋져 보일 때가 있고, 아 저런 사람 되게 부럽다, 뭐 선망한다, 막 이런 느낌을 가져본 적들이 있는데, 지금 와서 막 정확하게 누구 한 명을 찝어 그러면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근데 모방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학 시절까지는 그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용희 감독, 그 CF 감독이자 영화 감독인 용희 감독이 롤모델이야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대학교 때까지. 그래서 그때 한참 제가 막 부산국제영화제 막 쫓아다니고 하던 그런 때였는데, 그 되게 독특했던 게, 저는 이제 제가 얘기했었나요? 경제학과를 졸업했잖아요, 학부를. 그러니까 경제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광고 모델이자 광고 모델이래, 광고 감독이자 영화 감독인 사람이 롤모델일 일이 사실 잘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롤모델의 개념을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였을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생각했을 땐 그게 뭐였냐면, 되게 그 용희 감독님이 하는 용희 감독님이 하는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외형부터 말을 하는 거나 좋아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이 자기의 그 작품의 결과물하고 너무 동일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그 매력이, 그러니까 거기서 매력을 느끼시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나의 취향을 어떤 매체를 통해서 내보냈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을 하고 같이 좋아해 주는 거. 그 사람의 취향 자체 그 하나의 이제 작품이 돼가지고 그 컨텐츠가 된다는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되게 롤모델이라는 말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이제 그 사람의 감성이 불었던 거겠죠. 어떻게 보면. 근데 롤모델이라는 단어도 되게 오랜만에 그쵸. 써보는 것 같아요. 요즘에 사실 쓸 일이 없으니까. 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약간 엄청 팬의 입장으로 지금도 여전히 되게 좋아하고 그러고 있는데, 아니 아까 이제 피님 그 얘기하시다가 그 어른분의 얘기하면서 생각이 났던 건데,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 중에 자기 인생의 철학자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평균 나이 72세 된 어르신들의 그 인터뷰를 담은 책이에요. 그래서 뭐 윤여정 배우부터 해서 그 하라케냐 디자이너, 되게 여러 사람의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게 이 사람들의 인생이 대단하다, 멋지다에 대한 걸로 그냥 얘기를 끝나려는 게 아니라, 아까 저희가 얘기했지만 참고가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 자체를 다 답습해서 따라간 게 멋져 이게 아니라 삶의 태도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삶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를 나이가 들기 때문에 사실 보이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간 태도가 참 멋있구나. 그럼 나는 이제 내 기준에서 내 삶을 살 때 나는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사는 것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하는 책에서 전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공통적으로 알게 된 그 디렉터 분의 그것도 그냥 성공한 삶 어떤 이런 거의 기준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타인을 대하는 삶의 태도, 그러니까 뭐 그런 것부터 자기 삶을 대하는 태도, 이런 거에서 저는 약간 좀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제가 제일 네. 좋아했던 부분은 그런 거였어요. 다들 회사 안에서 되게 틀에 갇혀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고 막 이렇게 연차가 올라가면 약간 그 밑에 사람한테 내가 다 알아, 내 방식을 너는 따라,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많이 지시를 하는 편인데, 그분은 그런 거 있잖아요. 거의 우리 엄마 나이보다 조금 어리시거나 거의 그 정도인데도 그 트렌드를 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막 인기가요도 남들 다 안 본 인기가요도 막 보기도 하고, 미술 전시도 보고, 그냥 그런 높낮이 같은 거를 따지지 않고 흡수하려는 게, 그게 근데 그 나이 때 다른 디렉터 분들한테서는 그 발견을 못 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그런 사람 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그런 점을 나보다 어린 세대들이 하는 거를 이렇게 얕잡아 보거나 그 문화를 하찮게 보는 순간 그 꼰대라고 말해도 되나요? 네네네. 꼰대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이가 몇십 대가 되던. 근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근데 사회생활하면서 꼰대가 아닌 사람 만나기 되게 어렵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분은 그런 게 좀 많이 없어서 그래서 그걸 좀 더 따르고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저 갑자기 꼰대 얘기 나서 그런데 저 요즘에 제일 두려운 것 중에 하나 그거거든요. 내가 그런 꼰대 마인드를 가진 어른으로 살아가게 될까봐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해야 되나? 그 요새는 꼰대가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고 꼰대가 아니라 뭐 젊은 꼰대라는 말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다 안다고 생각하고 누구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순간에는 나이가 적던 많던 다 꼰대가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게 어딘가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 아, 저 그때 갑자기 TV 보다가 어떤 배우가 나와서 한 얘기였는데, 나이를 먹는다는 게 어떤 거냐는 질문에 염치를 알아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대답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전 그 말에 진짜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맞아, 뭐 어떻게 해 막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약간 위치나 나의 그것들을 인정하고 알면서 상대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삶의 태도? 그것도 저는 되게 부럽다? 아니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갑자기 저 인생. 아니, 또 그 얘기 하시니까 네. 그 코미디언 이영자님이 하신 얘기 중에 작년에 제가 되게 좋아했던 짤이 있어요. 네네네. 그 나이는 그러니까 거저먹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권력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그게 밥블레스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말이 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 그래. 우리는 약간 좀 그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 있다 보니까 밥 한 숟갈이라도 며칠이라도 더 먹으면은 막 더 공경해야 될 것처럼 약간 교육을 받아와서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생각해보니 나이는 정말 거저먹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니까, 물론 그 경험치가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정말 노력해서 나이를 먹어서 어른다운 사람이 된 거냐, 아니면 그냥 시간만 보냈냐는 거는 다르잖아요. 전 그래서 그 말을 너무 되게 좋아했었고, 배우 윤여정 씨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도 또 기억나는 게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아 나도 70이 처음이야. 맞아요. 그 책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맞아요. 나도 인생이 너무 어려워. 나도 70을 처음 살아봤어. 맞아, 이렇게 맞아. 얘기하는 그 태도가 정말 그 태도가 좋은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뭔가 세상을 다 안다고 나이가 들면 느끼는데 사실 세상은 멈춰 있는 게 아니니까 다 안다고 말하는 건 되게 모순이잖아요. 맞아요. 오늘 모방 얘기하다가 약간 인생 얘기로 넘어가는데. 네. 우리 그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네. 저희가 아마 그 나이대이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중간을 살아간 나이대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또 살아가야 될 인생의 또 기간이 또 크잖아요. 그렇다고 또 짧게 살아왔다고만으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방향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이 너무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기는 해요. 그렇긴 하죠. 네. 근데 그 나이에 사람이 너무 이렇게 얽매게 되는 게 사실 좀 큰데. 그쵸. 근데 사실 우리 요새 저희도 방송에서 봄봄님 피님으로 이렇게 서로를 네네네. 얘기하고 있고 네. 우리 뭐 모임에서도 닉네임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게 저는 사실 처음에는 조금 오글거린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그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한 살 어린 걸 알아요. 네네네. 그리고 저 사람 나랑 동갑인 걸 알아도 이게 호칭이 무서운 게 호칭을 그렇게 하니까 나이를 생각 안 하고 동등하게 이렇게 맞아요. 하게 되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미국식 이게 영어는 다 그런 식이죠. 그쵸. 영어를 몰라요. 존대를 안 하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동등한 입장에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동생이라고 여기는 순간 내가 뭔가 얘가 나를 막 이렇게 선 넘어서 얘기하면 막 혼내주고 싶은 마음이 사람한테 드는 것 같아요. 아,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모방 얘기하다가 자꾸 이렇게 넘어왔는데 네. 말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선배가, 그러니까 자기를 지칭할 때 선배가, 언니가, 오빠가 왜 이렇게 지칭하면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회생활을 하면서 언니가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 아니 무슨 언니야. 사회 직장 상사면 상사고 뭐 친구면 친구지. 근데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이해관계에서 자기가 이득될 때만 언니가 널 생각해서. 근데 사실 아니거든요. 언니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죠. 갑자기 딱 생각이 나네. 왜 갑자기 화가 말하는. 나요? 그러지 옛날 생각하니까. 맞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오히려 음. 딱 칼같이 그 사회적인 어떤 호칭을 부르는 것보다 더 사람을 이용한 단어인 것 같아요. 언니가, 선배가, 동생이 동생은 아니죠. 어쨌든 저희가 너무 많이 당해서 그래요. 과거의 경험 당한 자들의 들으시면서 막 얘네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길래 어디서 온 애들이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우리 모방으로 돌아와서 정신을 네, 차리고 얘기를 해보면 모방에 대해서 본범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볼게요. 아니, 저 그 모방 딱 하면 바로 떠오르는 말이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 뭐 이런 말 진짜 많이 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모방이 없는 완전한 창조가 있을 수 있나라는 거에 대한 이슈는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진짜 특히나 카피에 대한 이슈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사실 SNS 때문에 벌어지는 것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같으면 이게 공유돼서 확산될 수 있는 시간의 텀이 좀 길었다라고 얘기해야 되나? 누가 해도 모르는 거죠. 누가 날 따라했는지. 제가 여기서 뭐 저 멀리 뭐 열몇 시간 떨어져 있는 나라의 것들에 대한 거의 소식을 이렇게까지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었던 거는 지금에 들어서 가능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되게 쉽게 알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막 저 최근에도 보면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SNS 그 인스타그램 계정 중에도 공식적으로 인스타그램에 사과를 올리는 이런 것들을 종종 본 적이 있거든요. 화가 나시는 분도 많죠. 네. 누가 자기를 따라해서. 네.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그래픽 디자인 되게 유명한 그래픽 디자이너인데 그 사람이 뭐 어떤 회사의 것을 디자인을 했는데 그걸 이제 공개적으로 죄송합니다 다 내리고 어떤 것들의 카피 이슈가 있어서 이것들을 공개적으로 내리고 사과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되게 많았고 그게 아니면 이제 역으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어떤 일본의 무슨 브랜드의 디자인이 있었는데 걔네가 되게 오랫동안 해왔던 디자인인데 요 최근에 되게 인기 있는 우리나라 국내 온라인 마켓에서 너무 똑같이 그거를 카피를 해서 본래 매장보다 2-3배의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걸 본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패션 쪽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뭐 인테리어나 그러니까 디자인 쪽은 이런 게 워낙 많긴 하지. 물론 무슨 뭐 미디어 컨텐츠도 요즘은 그런 게 많기는 한데 디자인은 패션은 그리고 그 텀이 되게 짧고 빨리 돌아가잖아요. 되게 빠르게. 그러니까 정말 그런 일들이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고 어느 순간에는 우리도 약간 무감각해졌었던 부분도 있던 것 같아요. 저의 생각에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면 비슷한 풍으로 차용을 했다. 모방을 그러니까 긍정적인 모방을 한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건 정말 표절. 그러니까 그대로 함부로 가져다 쓰는 행위를 한 표절의 행위로 여겨서 문제화 시켜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 기준점도 사실 요즘에 애매해지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그쵸. 네. 그래서 약간 이런 이슈는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이 되는 건지 저는 그것도 사실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법적으로는 잘 모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나 이렇게 명확한 어떤 모티브가 있어서 그거를 등록해 놓는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그게 이슈화도 더 잘 될 수 있고 해결하는데 그나마 좀 나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교묘하게 따라한 거. 그거 있잖아요. 느낌적으로는 이 사람이 저 사람을 따라한 게 뻔히 보이지만 법적으로 걸면 명확하게 어디까지 해야 될지 맞아요. 모르겠는 네. 그런 게 더 많아서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진짜 저 지구 반대편에 누군가의 거를 따라하는 것도 너무 쉬워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새 드는 생각은 뭐냐면 그런 거죠. 전 세계가 트렌드를 한꺼번에 다 같이 잘 빠르게 공유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세련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 비슷해지는 거 있잖아요. 식문화도 사실 되게 많이 비슷해진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디자인부터 뭐 어떤 생활 방식부터 어떤 개성 있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다 비슷비슷하게 세련된 사람들만 지구에 되게 많아지는 것 같은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아니 그래서 근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신체적 물리적으로도 변화가 많이 생기는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먹는 습관이나 이런 것 자체가 많이 변하니까. 아니 근데 그 얘기 하시니까 좀 딴 얘기인데 요즘 애기들은 치아 어금니가 더 덜 난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얼굴이 그렇게 갸름한가 봐요. 그리고 늦게 속눈썹 태어날 길고 걸. 다리 길고. 나 늦게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인류학적으로 네. 지금이 변화하는 타이밍인지 모르겠는데 씹는 것들을 덜 하고 맞아요, 되게 맞아요. 크리미하고 부드러운 것들을 더 많이 먹고 내 끼를 막 다 안 챙겨 먹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금니가 덜 난다는 거죠. 좋겠다 V라인이라서 늦게 태어날 걸 막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이런 얘기하고 있고. 한 적도 있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모방으로 돌아와서 네. 네, 그러니까 전혀 창고 없는 창의가 되는 건 없지만 저는 어쨌든 뭔가 형태를 만들어낸 사람에 대한 존중 이런 거 없는 그런 모방 같은 건 좀 제약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피님은 어떠세요? 일단 저도 모방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모방은 진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엄마를 따라하는 그런 습성에서부터 카피, 표절까지 다 모방이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표절은 모방의 잘못된 예이지만 모방에 포함이 되는 거라고 해야 되나? 네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모방의 행동이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방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는 일단 저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있는 이유가 이쪽 디자인 쪽, 패션 쪽 관련된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당연한 어떤 꼭 마치 이거를 지켜야 될 법칙처럼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정말 많이 이루어지는 걸 너무 많이 보고 있고 내가 거기에 약간 몸담기도 했었다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 한 적 있어요. 컬렉션에 나온 디자인을 국내 브랜드나 이런 데서 이렇게 교묘하게 따라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리서치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이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네. 예전에 그 오리지널과 카피품을 찾아내서 같이 이렇게 비교하는 계정 있어요. 다이어트 프라다. 네. 그렇구나. 네, 패션 계정. 제가 예전에 그 네. 패션 관련된 것만 블로그에 글 쓸 때는 네네. 그거를 내가 한번 해볼까 그 생각을 했었어요. 다이어트 프라다라고 그 계정이 아마 제일 유명한 것 같은데. 역시 누가 생각한 건 다 누군가 하고 있다는. 그리고 모방을 생각하다 보니까 저는 대학교 1학년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학교 때 배웠던 거 많이 다 잊어버렸는데 유일하게 생각나는 게 동조라는 단어? 그거를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같은 취향을 공유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다 보면 친구들끼리 스타일이 닮는다는 거예요. 그쵸. 그게 동조된다 해서 그거를 패션 용어로 저는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항상 친구끼리 헤어스타일도 비슷하고 그 시기에 비슷한 걸 구매하고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옷도 막 겹치게 입고 이러다 보니까
커플룩은 아니지만 마치 되게 그런 시밀러 룩처럼 네. 이렇게 보이는 현상 있잖아요. 그거를 대학교 1학년 때 동조라는 거를 배웠는데 그때는 그 단어를 그렇게 강렬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때 이후로 어디서 누가 비슷하게 옷을 입은 친구들끼리 이렇게 지나가면 항상 그 단어가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래에 그 같이 친한 사람들끼리는 그 분위기라는 것도 되게 비슷한 것 같고 부부 사이도 보면은 그런 느낌 많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보면은 저 대학교 때는 친구가 한 명이 뭐 나 이런 스타일링 해보고 싶어 오늘 옷 사러 가자 하면은 같이 보다 보면 나도 예뻐서 그런 스타일링을 하나 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대학교 친구들은 또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둘씩 쌓이다 보면은 어느 날 그냥 각자 입고 나왔는데 되게 비슷한 옷을 입고 나오는 경우가 되게 빈번하고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이제 그런 경우는 외형뿐만이 아니라 생각하게 되는 거나 이런 것도 되게 비슷하게 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학창 시절이나 이렇게 사회성을 막 접하면서 커가나가는 시절에는 그런 게 더 강한 것 같아요. 이렇게 동조 현상 자체가. 사실 그 요즘에 10대들이 SNS로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나의 오늘의 룩을 보여주고 내가 오늘 이런 상황에 이 옷을 입고 나갈 건데 이거 어때요? 해서 애들한테 의견을 많이 물어본대요. 입고 가라 말아라 아니면 이런 걸 입어라라고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남들보다 확 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또래 아이들에 같이 묻어서 나도 그 또래야 라는 것들로 보여지고 싶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묻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10대들은. 또래한테 이상해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거죠.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모방의 행위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뭔가 모방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계속 표절, 그러니까 카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네. 이 기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물론 그 기준을 얘기한다는 게 되게 좀 쉽지 않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렇죠. 그 사실 SPA 브랜드들이 저는 그 컬렉션의 디자인들을 굉장히 실용적이고 빠르게 카피하는 감각으로 성공했다고 저는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SPA 브랜드라고 하면 이제 뭐 자라나 H&M 뭐 이런 브랜드들. 네. 네. 빠르게 제가 빠르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피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부모님이- 혹시나 들으시는 분 중에 모르시는 그쵸. 분이 혹시나 있을까 봐 그럴 수 싶어가지고. 있군요. 그래서 그쵸? 그런 브랜드들. 네. 근데 뭐 그런 잡아가는 거 아니겠죠? 자라에서 와서? 뿐만이 아니라 사실 많은 브랜드에서 그런 것들을 했죠. 이게 저희 이제 아마 패션 영역에 있어서 그렇게 더 그런 부분들 느낄 수도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아니 이제는 원래는 컬렉션 디자이너들 런웨이 하는 디자이너들 거를 그 밑에 브랜드가 따라하고 그 밑에 브랜드가 따라하고 약간 그런 시기였는데 요새 예전에는 실시간으로. 요즘은 솔직히 컬렉션 하는 디자이너들도 서로가 서로를 따라하는 맞아요, 게 크고 맞아요. 그리고 역으로 뭐 소비자의 스트리트나 무슨 스트리트 브랜드 거를 그 명품 브랜드에서 따라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 사실 맞아요. 그 샤넬 운동화 처음에 나왔을 때도 뉴발란스 운동화 카피했다는 그 이슈도 엄청 있어. 비난을 많이 받았었지만 이제는 어느새 약간 또 샤넬 나름의 또 시그니처 또 샤넬에서 잡혀가는 거 아니야? 말을 못하겠네요 갑자기. 그래서 우리가 되게 다양한 단어들로 얘기들이 되는 게 있지만 어쨌든 표절 우리 계속 얘기했지만 표절은 뜻 그대로 하면 사실 남의 걸 그대로 혹은 일부를 이제 함부로 이제 가져다 쓰는 행위.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잘못이죠. 네. 그래서 죄죠, 항상 죄. 그런 죄인가? 거, 음악에도 많이 나오죠. 표절 시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건 또 음악은 기준이 있단말이에요. 몇 마디 이상. 8마디. 그렇게 하고. 근데 그것도 이제 애매한 거예요. 예전에는 막 가수들이 표절 시비만 휘말려도 막 활동 다 접고 막 되게 치명타를 입었는데 요즘은 막 표절 시비 정도로는 크게 막 활동을 접진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컨셉이나 이런 게 비슷한 경우에는 좀 뒤늦게 갑자기 오마주했다. 맞아요. 패러디했다. 그쵸, 막 이렇게 그쵸. 얘기하기도 하고. 오마주라는 단어가 이제 거기서 등장하죠. 오마주. 제가 봤을 때는 네. 그거를 명확하게 해결해 주는 거는 법까지 가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고 결국에는 원작자가 어떻게 얘기해 주느냐에 따라 맞아요.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방을 한 사람이 어떤 태도로 이것들을 그 얘기를 하느냐, 어떤 뉘앙스로. 그러니까 오마주가 되려면 이 사람이 내가 이런 부분들을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이 부분이 좋기 때문에 이거를 가져다 썼습니다라고 하는 그 인정. 그거를 미리 해야죠. 그쵸. 그 논란이 있고 하면은 소용이 없는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원작자가 불쾌함을 표현하는 순간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이 좀 큰 것 같고 원작자가 근데 이거 다른 거야라고 하면 논란이 남아 있어도 약간 인정을 받는 다른 작품으로서 그쵸. 그런 부분이 좀 뭐랄까 이렇게 정서적으로라고 해야 되나 그냥 그런 논란을 잠재우는 어떤 기준이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상업적으로 모방이 쓰인 것 중에 가장 많은 건 이제 패러디의 형태인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나 광고가 또 다른 광고를 패러디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전에 뭐 있었죠? 그 왕뚜껑 라면 광고 그것도 이병헌 씨였나 누구 핸드폰 광고였는데 그거를 패러디해서 김준현이 왕뚜껑 광고에 똑같이 패러디한 적도 있었고 SSG에서 그 쓱 광고 있잖아요. 그 약간 그 화가 그 그림 맞아요, 연상해가지고 맞아요. 그것도 되게 패러디 많이 하고 그러니까 패러디가 네. 하나의 그 문화 또 다른 재창조이기도 하면서 그 소비자들이 그 문화를 즐기고 가지고 노는 그 김주영 쌤이 아 맞아요. 요즘엔 진짜 특히 또 엄청 많이 하잖아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패러디가 없으면 그 문화가 확산되기가 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패러디는 또 하나의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치사 방법을 쓰지만 않으면 네네. 네. 그러니까 패러디가 파생시키는 경제 효과가 되게 크다고 보여져요, 확실히. 그래서 그 알바몬에서 네. 이번에 광고하고 있는 게 패러디 콘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쌈디가 하는 광고 그거 있죠. 초코칩 프라페 제가 다시 못 초코칩 프라페 샷 하나만 추가해 주시고요. 모카 시럽 4번 헤이즐 4번 초코 들었어. 본번님 웃으시면 제가 못하잖아요. 네, 다시 해주세요.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다시 해주세요. 초코칩 프라페 샷 하나만 추가해 주시고요. 모카 시럽 4번, 헤이즐넛 3번, 초코 시럽 2번, 휘핑크림 3바퀴만 얹어주세요. 네. 이걸 콘테스트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광고를 패러디 콘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거를 이렇게 뭐 당첨되면 상금을 주는 형식인데 이게 약간 그 어떤 그 알바몬이라는 거에 대한 이미지나 이 광고를 가지고 놀다 보면은 더 이게 또 확산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마케팅적인 의도로 이런 콘테스트를 또 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 광고 너무 잘 갑자기 만들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근데 나는 맨날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니면 아이스 카푸치노만 먹는데 그럼 나는 못 내겠다.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실 거예요? 죄송해요. 아니 저는 크림 저 우유 안 먹어요.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갑자기 분위기 아메리카노. 분네 근데 패러디 중에 또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생각해 보면 다시 패션 얘기를 하게 되는데 배트멍을 패러디한 배트밈, 발렌시아가 카피한 블렌시아가. 네네. 엄청 카피 많았잖아요. 근데 그 카피 브랜드를 그 배트멍 디자이너인 뎀나즈 바살리아가 인정했잖아요. 인정했죠. 네. 그쵸. 그래서 그래 이거 너네 브랜드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그것도 참 좀 웃겼던 것 같고 줄 서서 팔렸을 거예요. 아마 그것도 줄 서서 사가고 그 카피 브랜드를 또 역으로. 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한국의 그 배트멍을 카피하는 디자이너들이나 뭐 카피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배트멍이 페이크 컬렉션을 우리나라에서 맞아요. 2017년으로 기억하는데 그 남양주 창고에다가 그거죠. 그러니까 배트멍을 카피한 한국의 제품들을 다시 배트멍이 카피해서 그거를 몇십만 원에 내놓는데 그게 다 팔린 거잖아요. 이슈화 시키는데 정말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약간 저는 굉장한 풍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쵸. 근데 그럼에도 그걸 다 산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데.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정말로 소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게 하는지 진짜 한 끗 차이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근데 또 그 자기 거를 대놓고 카피한 카피 브랜드를 인정한다는 것도 참.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니까 아까 음악에서도 원작자가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원작자가 인정을 해버리면은 이거를 어디까지를 가지고 노는 문화의 확산이라고 보고 어디까지를 표절이라고 봐야 되는지 갈수록 더 헷갈려지는 거예요. 요즘에는 특히나 근데 패션 쪽에서도 그런 시도가 되게 많은 것 같긴 한데 그런 진지함을 자꾸 덜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진지함을 덜고 유쾌하게 자꾸 그런 식으로 확산시키고 거기서 그냥 막 또 돈을 쓰게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비단 이 브랜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그것마저도 마케팅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네.
뭐 구찌나 이런 브랜드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많이 했잖아요. 그런 그래피티 아트를 얘네 거 로고 막 이런 거 차용해가지고 카피해서 막 그 그래피티 아트하고 한 애들을 역으로 데려다 지네 브랜드에서 그 마케팅으로 활용하고 제품 그리는데 활용해가지고 또 이슈가 되고. 이게 패션뿐만이 아니라 그쵸. 그쵸. 네.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요즘의 방식인 것 같아요, 정말로. 이 모방을 활용해서 이런 식의 행보를 보이는 것도. 네, 오늘 모방과 패러디, 표절, 오마주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 홍범님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 이제 모방 얘기하면서 사회적으로 이것들을 뭐라고 해야 되죠? 역할을 인지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이 모방의 행위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정의하면서 좀 이제 저희가 앞단에 좀 길게 얘기했지만 우리 앞세대들에 대한 얘기부터 내 부모에 대한 모방부터 되게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그런 태도에 대한 것들 좀 한번 생각해 보는 측면에서 되게 좀 좋았었고 또 이제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일과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원래 하던 직업에 관련돼서 보여줬던 그런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다시 한번 짚어보는 거 그런 부분에서도 좀 생각을 한 번씩 다시 해보게 되는 이슈였던 것 같아요. 모방 자체가. 피님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모방이라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또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거랑 그거를 그냥 겉핥기식으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복사한 거는 우리가 사실 명확하게 뭐 법적으로 따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느낌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단편적인 이득도 물론 중요할 수도 있지만 좀 그래도 자기 거를 좀 가지고 있는 형태로 모방 같은 게 더 좋은 쪽으로 패러디처럼 그렇게 되면 좀 더 다양한 문화가 생기지 않을까. 그게 뭔가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도 포함이지만 문화를 즐기는 사람도 다 약간 좀 자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형태의 모방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좋은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패션에 대해서 좀 너무 어디 잡혀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네요. 저희가 근데 그 어느 때보다도 패션 카테고리 얘기를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브랜드를 다 안 말할 수 없고. 그쵸. 그죠? 아니, 브랜드 우리 몇 개 말 안 한 것 같은데? 한 4-5개 하지 않았어요? 아닌가? 안 잡혀가. 잡혀가지 마세요. 전 제 생각을 소신있게 얘기한 거니까요. 네. 네, 그러면은 오늘 모방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41화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41화는 화장입니다. 그 화장의 의미와 대상, 방식 같은 것들이 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또 한번 이야기해볼 법한 행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뷰티 산업은 점점 더 확장되고 있고 수많은 화장품들이 쏟아지고 있으면서 또 그것과 관련된 문화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화장이라는 행위를 꼭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도 생겨나는 것 같고 그래서 화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불소소는 팟빵, 팟캐스트, 유튜브, 스팀 및 네이버 오디오 클립 채널을 통해서 공개됩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도 계정이 있고요. 검색창에서 불소소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관련 댓글 외에도 메일로도 사연 받고 있는데요. 메일은 ideal-list@naver.com으로 사연 주시면 됩니다. 생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40화 모방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모셔널 PAP 봄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